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치료를 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그 저변에 깔려있는 공통 분모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준스 조준호입니다. 저희도 이제 오랜 시간 섬유 근육통에 네.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역시나 좀 복잡하고 치료하기가 너무 난해한 통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것만 이렇게 선택하게 되는지는 네. 모르겠는데 실제로 환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네. 많아서 그런 분들도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니까 내용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치료를 해주는 곳이 없으니까 온갖 군데를 떠돌다가 이제는 도저히 저희들도 손을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드리는 분들도 종종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복합통증증후군입니다. CRPS라고 얘기를 하는데 복합통증증후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합통증증후군.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이게 너무 복잡할 것 같아. 네. 이런 느낌이 팍 오는 건데 복합통증증후군이라는 것이 뭔가요, 도대체? 일단 뭐 영어로는 CRPS인데 네.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복합적인 부분에 통증이 일어나는 증후군이죠. 그러니까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들이 딸려서 생긴 증후군 형태이기 때문에 증후군이 붙으면 일단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없다. 이제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말 즐겁게 봤던 드라마가 소울메이트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신동욱 씨라고 진짜 잘생긴 남자분이 연기를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아마 팔에 왔을 거예요. 팔에 네. CRPS가 오면서 연기 활동을 제대로 못하다가 최근에는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 그게 생겼을 때 항상 장갑을 끼고 이제 저기 사진에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극심하게 아픕니다. 통증 자체가 굉장히 깊다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닿잖아요. 이거 닿는 거는 실제 우리가 느끼지도 않지만 그분들한테는 이거 자체가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부위가 굉장히 깊고 굉장히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어떤 증상들이 있냐, 대부분 자율신경 증상들이 있는데 그 피부 색깔이 바뀌거나 뭐 차지거나 뭐 뜨거워지기도 하고요, 땀이 많이 나거나 뭐 적게 나기도 하고, 특히 뭐 손으로 치면 보통 상지가 하지에 비해서 2배 정도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는데 손톱 부위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뭐 관절의 문제, 통증, 부종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 부수적으로 붙는 증상들이 대부분 자율신경, 특히 자율신경 중에 교감신경이 많이 관여하는 걸로 보여서 별명 자체가 리플렉스 심파세틱 디스트로피, 무슨 말이냐, 반응성 교감신경 위축증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증도 있지만 자율신경 문제까지 같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까 막 손톱 말씀하시고 이렇게 뭐 상지 어떻게 뭐 체온이 땀이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걸 네. 들어보니까 그걸 다 가지고 있고 극심한 네. 통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뭐 좀 드물기는 하지만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신 분이 너무 많은데 그렇죠. 복합 통증 증후군 이 환자분들도 똑같이 지금 우리가 보는 환자랑 비슷한가요?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일단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됐든지 뭐 섬유 근육통이 됐든지 뭐 근막 통증 증후군이 됐든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공통 분모들은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떤 사람이 또 보고 어떤 과에서 이 분들을 진료했냐에 따라서 진단명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실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신경회로에 문제가 있고 그 신경회로 중에 특히 목 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이유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상지에 많이 있다고 하니까 뭐 상지에 어떤 자율신경계 문제가 나타났다고 해볼게요. 특히 뭐 혈액순환,
혈관의 톤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있다고 치면 자, 상지에 통증을 느끼는 신경회로는 대부분 경추와 흉추 1, 2번 정도 되겠죠. 상부흉추죠. 그죠? 네. 그 정도에서 통증을 느껴서 걔들이 척추를 타고 올라갑니다. 척추를 타고 올라가서 중간에 뇌관을 한번 거치겠죠. 뇌관을 거친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서 시상, 변연계, 그리고 이제 대뇌 피질에서 아파 이렇게 느끼면서 다시 출력을 냅니다. 출력은 예전부터 설명을 드렸지만 세 가지로 내는데 하나는 호르몬을 움직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반응 호르몬을 움직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코티졸과 아드레날린이 움직이죠. 그렇게 되면 혈관을 확 쪼겠죠. 두 번째는 자율신경계를 움직여요. 그래서 또 식은땀이 나고 그러니까 차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면서 막 불안해집니다. 세 번째는 근육들을 움직여요. 근육들이 움직이니까 관련된 신경의 톤이 다시 여기로 내려와서 여기를 잡고 있는 근육들이 짧아지고 두꺼워지니까 어떻게 되죠?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그게 오래되면 관절들이 짧아지면서 붓고 또 저지각적인 변화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신경, 특히 혈액순환으로 가는 신경 어디서 나오냐? 흉추 1번에서 5번에서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목부터 등까지의 문제가 그분들의 통증뿐만 아니라 근육하고 관련된 문제, 더하기 혈액순환, 또 이 피부의 톤 이런 것들을 다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목과 등의 어떤 척추의 정렬 상태와 불안정성 자체가 100% 복각 부위 통증 증후군을 일으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저변에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 방법이 그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복합 통증 증후군의 대부분의 특징적인 게 60% 정도의 환자들은 외상 때문에 생기고 네네. 그 외상 부위가 아프기 시작을 해서 점점 번지면서 이상한 증상까지 이제 같이 네. 생기는 것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대개는 그 부위가 아파요. 그러면 혹시 그 다친 그 부위가 네네. 뭐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계속 찾아보게 되는 거죠. 뭐 CT를 찍고 MRI를 찍고 뭐 그다음 초음파도 하고 뭐 전기 신호를 검사를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인을 찾지 못하는 네. 경우가 훨씬 더 많은데요. 그 저변에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경추, 그 다음에 상부 흉추의 네. 문제가 같이 이렇게 얽혀져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 우리 몸에서 생기는 뭐 문제나 아니면 질병은 한 가지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대신에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 우리가 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시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나쁜 방향으로도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 기반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척추 배열의 구조고 척수신경의 예민화가 결정을 짓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을 저희가 얘기하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 질병의 많은 부분에 관여하고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기반으로 이런 자율신경 치료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또 고통에서 네.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뭐 이게 책이나 뭐 이런 데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자료 문헌들의 부분적으로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많다라는 가정하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해보면 실질적으로 통하는 그런 효과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바라면서 혹시라도 이런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